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번 시간부터는 시민혁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 영국 청교도혁명은 시민혁명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이 귀족과 이제 이 다른 신분, 그 신분 간의 투쟁,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계급이 이 귀족들 타도한 게 이제 시민혁명이죠. 귀족 계급을 타도한 게 시민혁명인데, 영국의 청교도 혁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양측의 귀족이나 시민들이 골고루 섞여서 왕당파와 이제 청교도파로 나눠져서 싸웠기 때문에 시민혁명으로 안 봐줘요. 근데 미국 혁명은 시민혁명으로 봐요.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본국의 억압적인 존재와 이제 억압받는 미국이라는 이 두 개 이제 어떤 집단의 싸움, 이런 측면에서 시민혁명으로 봐줍니다. 영국 혁명과 이제 미국 독립혁명의 차이점. 이번에는 이제 주로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을 지칭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지칭하는데,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 계몽사상이죠. 계몽사상인데, 자, 이제 계몽사상의 먼저 의의를 살펴보면, 사상적 기반은 이제 17세기 합리주의와, 이제 이 로크의 철학 및 정치 사상, 그리고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이라는 게 만류인력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몽사상가들 구성을 살펴보면 단순히 철학자뿐만 아니라 문인,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개혁가, 그리고 수학자와 과학자를 포함합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그러면 이 사상이 좋다면 어떻게, 여러분 좋은 사상이 있으면 내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남한테 전파를 해야 돼요. 전파를 해야 되죠, 그죠? 그 전파를 하는데 이제 이 방식이 뭐냐면, 귀족이나 부유한 시민, 상류 시민, 부인들의 살롱, 그죠? 살롱이 거실이, 살롱, 그죠? 살롱이 거실이. 그리고 지방 학회를 통해서 이제 주로 전파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 직전에 이제 이 귀부인의 이 살롱, 그죠? 거실에서 이제 유명인사들이 모여서 이제 한 사람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런 이게 이제 귀부인들 살롱이, 그죠? 살롱이 대표적인 경우에. 자, 그러면 계몽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성의 힘과 그것에 의한 이제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의 이성이 자연과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법칙을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다면, 인간의 이성은 이제 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회나 인간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이를 이제 개혁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지와 미신타파, 그리고 이제 이성에 은나는 구습과 낡고 모순된 제도를 과감히 시정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계몽사상은 현존 질서를 타파하고 개혁하려는 이제 혁신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혁명이 1776년이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들 계몽사상이
이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시민사회 건설에 사상적 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주요 사상가들 살펴보면 이 볼테르는 상류 계급이고 자유주의자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이신론자예요. 그죠? 이제 이신론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되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뭐 자연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동물도 신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신론자로서 종교적 관용을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종교적 관용을 옹호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볼테르입니다. 프랑스의 이제 상류 계급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부패를 공격하고 신앙,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신과 광신의 타파에 노력합니다. 정치적으로 영국의 입헌 정치를 동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혁명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혁해서 이 사회를 이제 보다 나은 사회로 바꾸자, 이런 이제 의도를 가졌습니다. 역사 서술에서 정치 중심사를 배격하고 그 분야를 예술, 산업, 습속, 사상 등으로 확대시킬 것을 주장하여 오늘의 이제 넓은 뜻의 문화사를 제창합니다. 이제 정치 중심 사상사를 배경하고 정치 왕이나 뭐 유명한 장군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써왔는데 이제 그거 대신에 이 사람들의 문화, 사람들의 삶, 습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역사 연구도 확대해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몽테스키의 사상은 이제 이 법의 정신, 그죠? 법의 정신. 이제 정치 제도는 각국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 및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서 서로 다르며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립과 상호 억제가 자유를 유지하는 이제 최상의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유는 이제 귀족 지배하에 자유였고 민중의 정치 참여를 그는 이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이 국가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저서가 법의 정신이라는 건데 정치 제도는 각국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이 다르지만 좋은 방법은 뭐냐면 권력을 분립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서로 견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뭘 하자는 거예요? 자유를 이제 보장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상의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몽테스키. 몽테스키의 정치 철학은 귀족 계급을 위한 것으로 왕정에 대항하여 혁명 초기에 이제 정치 이념으로 채택됩니다. 프랑스 총혁명 초기에 이제 이 귀족들이 먼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부르주아 혁명이 전개될 때도 귀족들의 상당수가 이제 부르주아들에게 가담을 합니다. 자, 이제 그의 이제 정치 계몽사상의 목적은 몽테스키의 계몽사상의 목적은 혁명을 조장하기보다는 자, 혁명으로 이 사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타도하기보다는 개혁을 해서 이 혁명에 일어날 요소를 이제 제거를 함으로써 이 사회를, 기존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혁명을 조장하기보다는 혁명의 방지가 이제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회를 조금씩 고치는 것, 사회개혁의 그의 목적은 혁명을 막자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회개혁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귀족과 중산계급의 건전한 상식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백과 전서파를 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 요거 잠깐만 살펴봅시다. 자, 이제 계몽사상의 바탕이 된 게 뭐냐? 계몽사상의 바탕이 된 게 자, 이제 계몽사상이 된 게 이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이, 그리고 이제 17세기 합리주의. 자, 이제 기계론적 우주관이 뭐냐 하면, 자, 인간에게는 이제 이성이 있다는 거죠. 이성, 그죠? 이성이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 그죠? 곰곰이 생각하는 능력이, 그죠? 곰곰이 생각하는. 자, 여러분들, 개는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 좋은 날씨에, 그죠? 꽃구경하러 안 가고, 그죠? 왜 집에서 열심히, 이제, 이 방송을 들어요?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뭘 하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집에 개 키우죠, 그죠?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죠? 또선이라는 개가 있어요. 이 얘가 막 아무리 공부 가르치고 막 해도 안 돼요. 뭐 과외까지 시켜도 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 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개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개가 되고 우리 개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뭐 훌륭한, 그죠? 뭐 개들의 표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왜? 개는 이성이었기 때문에, 그죠? 개는 이성이었기 때문에. 자, 그 인간은 이제 인간만이 이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성이 어떤 점이 있냐면, 이성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 우주, 끝도 없는 저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를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사람이 수학 공식으로 증명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만류인력 법칙이에요. 그죠? 만류인력. 자, 만류인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긴다는 거죠. 근데 그 당긴 힘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힘은 뭐예요? 힘은 포스 F죠. 그죠? F. 이 힘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제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죠? 거리를 R이라 해요. 그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이 약해져. 어느 정도로 약하냐 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힘이 약해져. 그리고 두 물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자, 두 물체, 하는 물체의 크기는 라지 m이고 다른 물체의 크기는 스몰 m이에요. 자, 두 물체의 무게가 여기에 이제 곱하기, 그죠? 두 물체의 무게가 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만류인력 상수라는 게 있어요. 그죠? 숫자예요. 그죠? 이 숫자는 이제 0.0000이 한 12개 돼요. 그죠? 3, 4예요. 그죠? 3, 4. 자, 이제 이 3, 4, 이제, 그죠? 뉴턴이에요. 그죠? 뉴턴이에요. 그죠? 뉴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여학생의 몸무게가 얼마냐면 50kg예요. 남학생의 몸무게가 60kg. 그리고 5, 6이 30이죠. 그죠? 자,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3000이 되죠. 그죠? 자, 두 사람의 거리가 1이에요. 그죠? 1에 1m니까 1의 제곱은 뭐예요? 1이죠. 그죠? 곱하기
이제 이 만류인력 상수 0.00000 요 뉴턴이니까 요때는 한 그죠? 15개 돼. 공이.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이 M이라는 남학생과 스몰 m이라는 여학생이 두 사람이 앉았을 때 그 이제 이 서로 당긴 힘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지 m이 지구고 스몰 m이 그죠? 달이 그리고 달과 이제 지구의 거리를 알 수 있죠. 알면 어떻게 해요? 둘 사이의 만류인력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만류인력 공식 그죠? 자, 이제 이 만류인력 공식이 뭐냐면 F = G R의 제곱, 그죠?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그죠? 이제 이 무게에 비례하는 거죠. 무게의 곱에 비례하는 거. 자, 이제 이게 만류인력 공식이에요, 그죠? 이 만류인력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뉴턴이, 그죠? 뉴턴이, 그죠? 뉴턴이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세계가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죠, 그죠?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당긴 힘을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사과가 머리에 떨어져서 그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떨어져서 잠이 깨면 여러분들 짜증나죠? 막 분노할 텐데 뉴턴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과를 짓고 이 사과가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을까? 이걸 이제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생각이 한 게 이 지구라는 거대한 땅덩이가 사과라는 이 물체, 지구, 이 두 개 서로 당겨서 힘이 이 지구가 세기 때문에 이제 사과가 지구로 딸려갔다. 그게 이제 그걸 뭐라 하면 중력이라 해요. 중력, 그죠? 이 중력을 이제 이 계산하는 식이 이제 만류인력 법칙, 그죠? 지구의 무게, 그죠? 그리고 사과의 무게, 그리고 지구 요 사과와 요 나무 위까지, 그죠? 5m죠, 그죠? 뭐 2m, 2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류인력을 계산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뉴턴이 이제 요 만류인력을 법칙을 생각해낸 게 어떻게 했나 하면, 자, 이제, 곰곰이 생각했죠. 그죠? 자, 곰곰이 생각했다. 그죠? 머리로 곰곰이 요 머리로 곰곰이 생각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성이라고 했죠. 이성. 자, 이제는 인간이 이 머리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를 파악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도 이성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이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성을 처박아 놔야 돼요. 잘 활용해야 돼요. 잘 활용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성으로 이제는 사회의 문제가 그죠? 인간이 왜 살인을 할까? 사회가 왜 이게 부패하고 도둑질이 많고 막 그래서 살인이 많고 이렇게 사회가 어지러울까?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그죠?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이성으로 어떻게 해요?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를 파악할 수 있죠. 그죠? 우주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이성을 처박아 놓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성으로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또 이성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사회 문제는 다 파악되고 해결이 다 돼요. 그죠? 다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회는 계속 발전한다. 계속 발전한다. 자, 멋있죠? 이게 이제 계몽사상. 그죠? 계몽사상. 자, 이제 이성의인과 그것이 한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신뢰하고 인간의 이성이 자연과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법칙을 인식하고 그러면서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인간의 이성은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을 계획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이성으로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활용했듯이 이제 이 사회 문제도 다 해결하고 이제는 인간들은 행복한 사회 속에서 이상 사회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이성에 비춰보고 어긋나고 낡은 모순된 제도를 과감히 시정하게.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제가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자꾸 그죠? 달 보고 절을 해. 그죠? 너는 이제 아폴로 사진을 보고 달에는 토끼하고 개수나무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폴로 우주선하고 가서 토끼하고 없어요. 그죠? 토끼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할머니한테 얘기했는데도 할머니가 계속 달 보고 절하고 그죠? 거긴 토끼하고 개수나무 있고 그죠? 달의 신이 있고 막 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절할 내용 보니까 계속 막 그죠? 내가 막 그죠? 공부해서 성공하도록 막 절하는 거예요. 이거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데 할머니가 달 보고 절을 너무 해서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는. 그러면 여러분이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죠? 막 척추 디스크가 걸리도록 놔둬야 돼요. 안 그러면 할머니가 그죠? 잘못됐다 계속 설득해서 그걸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모순된 제도를 못하도록 계속 설득해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사람의 낡은 구습 그리고 낡은 제도, 그죠? 제도 이런 걸 이제 시정하고 개혁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프랑스 혁명 직전에 제도가 있는데 이게 낡은 제도. 그래서 그걸 구제도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를 그죠? 타파하고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몽사상.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낡은 관습뿐만 아니라 습석뿐만 아니라 관습뿐만 아니라 제도까지 타파하자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이 볼테르다. 그죠? 볼테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몽테스키에, 그죠? 몽테스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제도,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몽사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요 사람은 기존 제도를, 그죠? 한꺼번에 이걸 안 되니까 이걸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건설하자. 이건 이제 혁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몽테스키에나 볼테르 이 사람도 귀족 집안 출신들. 이 사람들은 이걸 제도를 귀족 집의 체제를 타파해온 자기들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 체제를 타파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조금씩 고쳐서 수정해 나가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점진적 개혁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적 귀족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죠? 영국 귀족주의적 정치를 그죠? 귀족주의적 대정치를 이제 대변하고 있어요. 몽테스키에도 이제 그가 내세우는 이제 자유는 이 사람은 제도를 어떻게 해요?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을 해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을 것. 그렇지만 이제 그 이 자유는 귀족 지배하에 자유였고 민중의 정치 참여를 그는 이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제 로크나 이제 이들은 그죠? 몽테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혁명을 그죠?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고쳐서 혁명을 막으려는 것이 이제 주요 목적입니다. 사회혁명과는 거리가 멀었고, 이제 이 사회개혁도 점진적 개혁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귀족과 중산계급의 건전한 상식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이 디드로나 달랑베르, 이 사람은 디드로고, 이제 달랑베르인데,
이 두 사람의 생각은 뭐냐 하면, 자,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잘 짜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죠? 뭐, 스스로 움직이는 차도 만들 수 있고, 그죠? 비행기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사회를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파악할 수 있고, 대책도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그죠? B라는 사람이 차 만드는 방법, C라는 사람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D라는 사람은 대책을 세우고 막, 그리고 어떤 사람들마다 막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제도들을 어떻게 해요? 한번 써먹고 채워야 돼. 그걸 적어 놓고 다른 사람이 보고 활용해야 돼요. 보고 활용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각자가 제시한 지식을 어떻게 해요? 책에다 다 모아놓자. 그게 이제 백과전서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연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놨는 거 거기서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사회가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보다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과전서예요. 그죠? 백과전서예요. 자, 이제 이들의 목적은, 백과전서의 목적은 현존 질서에 비춰 악덕이라고 판단되는 그 미신, 종교적 불가능성들을 폭로하고, 잘못된 거는 드러내서 사람들 깨닫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과 계몽사상은 널리 보급시켜야 돼. 그 할머니가 계속 어떻게, 우리 시골의 마을에 할머니, 그죠? 한 100가구 있는데 집마다 할머니들 다 달고고 절해요. 다 매일 1시간씩 절하니까 어떻게 허리 디스크 다 걸리고, 그걸 고치는데 비용이 엄청나요.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계몽사상을 보급해야 된다. 계몽사상을 보급하고, 이제 이 자연법 사상과 과학적 지식의 힘으로 사회적 혁신, 그리고 전제정치의 배경, 민주화를 추진합니다. 언론의 자유 등을 추진하고 국민 대중을 교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회 혁신의 수단이 뭐냐 하면 자연법 사상, 그죠? 자연법 사상. 그리고 과학적 지식, 그죠? 과학적 지식.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달 보고 자꾸 절하고, 그리고 고양이 보고 자꾸 절을 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과학적 지식, 그죠? 달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절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과학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자연법 사상. A라는 사람이 뭐, 그죠? 자기가 뭐, 그죠? 귀족이라고 평민들 잡아가 이유 없이 막 죽이는. 자, 이제 자연법에서는 뭐 어떻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그죠?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고 죽이고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이런 이제 자연법 사상을 근거로, 그죠? 기존의 전제 정치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화를 추진하고, 언론 자유를 추진하고, 그래서 이제 추진하고 국민 대중을 교화시키려 했다면, 우리 자손들이 보다 나은 지식으로, 자, 보다 나은 지식으로. 자, 이제 기존의 지식들을 어떻게 매번 책에 적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백과전서가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백과전서 보면 해결책이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다 나은 지식으로, 보다 나은 지식으로, 보다 행복해지고, 보다 유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들을 이제 집대성하는 것이 백과전서파라. 이게 이제 디드로와 달랑베르. 이제 이들이 이제 주도한 거예요. 그죠? 자, 백과전서는 지식의 저장고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 지식과 계몽사상의 보급, 전통적 권위와 사약을 타파하는 무기역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자연적 지식을 이제 많으면 좋죠. 그리고 새로운 사회 문제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면 좋죠. 거기에 대한 방대한 해결책,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좋죠. 이거를 이제 누가 하냐? 백과전서가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전통적 권위와
사회학을 타파하는 무기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과전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과학지식과 계몽사상을 보급한다. 계몽사상을 이제 보급한다. 그리고 이제 그 혁신적 정렬에 의해서 학문적 이론이 사회적 실천 운동으로 발전하여 프랑스 혁명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혁신적 정렬에 의해서 학문적 이론이 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정말 이 사회, 그죠? 문제를 파악하고 계속 적어놓고 그 대안을, 해결책을 계속 적어놨. 이게 뭐, 정말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렇고. 자, 이제 이 정렬에서, 혁신적 정렬에 의해서, 그죠? 학문적 이론이 어떻게 보면 백과전서에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론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걸로 사회개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혁명도 해보고 개혁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실천운동으로 발전하여 이제 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죠? 그 당시 이제 백과전사전, 그죠? 백과전서 초판에, 초판본에, 그죠? 초판본, 그죠? 제1권의 표지에, 그죠? 표지. 엔사이클로피디아다, 그죠? 자, 이제 백과전서 영향은 과학과 사상은 국경을 초월하여 보급되어 갖고 국가 간의 교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과학자들과 계몽사상가들이 서로 방문하고 통신을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와중에도 오히려 사상과 과학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책에 적어 놓기만 우리나라 사람이 책에 이 사전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외국의 사람과 교류를 해서 이 사전을 더욱더 확대해야 돼요. 크게 하고 집대성해야 돼요. 그죠? 이제 계몽사상은 서로 방문하고 통신을 교환했다. 이들은 이제 공업과 농업의 실용적 업적을 찬양하고 불합리한 낡은 제도, 관습, 사고 등의 혁신 내지 폐기를 이제 열망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자크 루소를 살펴보겠어요. 근데 이 볼테르나 이제 그죠? 로크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귀족 출신들이 그죠? 있는 집안 출신들이.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개혁하자는 건데, 근데 이제 루소 이 사람은 하층민 출신이에요. 이제 이 사람 사상적 배경을 보면 스위스 출신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도제로 일합니다. 16세에 이제 젠네바를 떠나서 방랑 생활을 합니다. 파리에서 살롱을 중심으로 한 사교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계몽사상가와 이 견내차를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의 저서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인간 불평론 등 기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이 있어요. 그죠? 사회계약론, 그죠? 사회계약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에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루소의 인간 불평론 기원론은 뭐냐면,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평등한데, 이제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면서 불평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회경론이라는 책은 인간이 사회 계약에 의해서 사회가 형성됐는데, 이거 이제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서로 계약을 안 지켜서 어떻게 해요? 사회가 이제 전제정치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진정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새로 맺어서 이제 이 억압체제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 그죠?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왕이나, 그죠? 일반 국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이제, 그죠? 우리 공동체 규범을 정해놓고 서로 다, 그죠? 이걸 어기지 말고 서로 다 같이 잘 지키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약속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그리고 이제, 그 왕도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그죠? 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회계약을 맺었다. 그죠? 진정한 사회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잘못된 계약은 뭐냐? 거짓 계약이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왕이 어떻게 해요? 얘가 뭐 갑자기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죠?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막, 어느 날 막, 날씨 흐리다고 세금을 2배로 올리고, 그죠? 길 가다가 어떤 백성이 자기하고 눈 맞췄다고, 그죠? 목을 잘라버려. 지멋대로.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왕을, 그죠? 혁명으로 쫓아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다음 왕을 된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또 계약을 잘 준수하겠다. 10년 후에 보니까 임마도 또 그런 짓을 해. 그럼 또 혁명을. 매번 혁명하려고 하면 이거는 뭐, 그죠? 피곤해서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 루소가 뭘 얘기하냐면 이 국민들을, 왕을 포함한 전체 모든 구성원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교육을. 정말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앞세우는 그런 개인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 교육시키자는 게 이 에밀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루소의 저작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먼저 간행되고 그 다음에 사회계획론, 그 다음에 에밀이라는 저서가 나온 거예요. 그 에밀은 일반적으로 교육학과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교육시키는 가장 교과서 역할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이제 루소의 인권 불평등 기원론의 출발점은 18세기 정력 계몽사상가들은 산업과 기술 진보에 따른 물질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기도한 거죠. 그죠? 계몽사상가들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성을 활용하면 자연의 움직이는 원리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걸 인간사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이성으로 사회 문제도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어떻게 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그죠? 차도 만들고, 그죠? 비행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행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루소가 가만히 보니까 그 혜택이, 그죠? 물질 문명의 발달 혜택이 사회의 일부분, 귀족이나 어떤 특권층에게만 한정되고 있음을 이제 간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문제 핵심이 뭐냐 하면, 계몽사상가들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기만 하면 인간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루소가 보니까 이 물질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수의 특권계층임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그죠? 깨달은. 자, 지금 우리가 먼저 그의 저서 중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어. 그 내용을. 인간은 이제 사회로 연합하는 역사적 경로를 걷는 동안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게 되었다. 이는 이제 사회적 불행이라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거죠. 즉, 불평등, 이익, 대립, 전제적, 인간 소외 등이 이제 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마을을 이루고 시족을 이루고 부족 국가를 형성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생겨나고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했다. 그 이제 대책은 뭐냐면 진정한 사회계약으로 완전히 통합된 공동체만이 이 불행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 상태에서는 평등했는데 사회로 형성하면서 서로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회계약을 맺어서 사회계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왕을 포함한 그죠?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이 이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겠다고 이제 약속하는, 그죠? 약속하고 그걸 철저히 준수하게 되는, 그죠? 공동체 이익을 앞세우고 개인 이익을, 그죠? 뭐 정치 지도자든 백성이든 개인 이익을 철저히 억제하고 공동체 이익만을 앞세우는 그런 통합된 공동체만이 이 불행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취하는 방법을 제시한 게 뭐냐면 사회계약론이란 책이 그죠? 1762년이다. 그죠? 그러니까 1755년에 1755년에 인간불평등 기원론이었죠. 그죠? 근데 7년 후에 사회계약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소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책강식 내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 한 사회계약론이 나오기까지 또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이제 이 재산은 사회 상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합법적이고 유용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국가는 무엇보다도 그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하고 따라서 진정한 사회계약 목적은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켜주고 막아주는 협동체 한 형태를 발견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루소의 재산권은 신성하기도 하지만 무효화될 성질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소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재산권이 이제 모든 시민에 속한 것이라면 일반 의지에 종속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루소의 사회계약의 목적은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자유를 지켜주고 막아주는 협동체의 한 형태를 발견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산권이 모든 시민에 속한 것이라면 일반 의지에 종속된다는 거죠. 자, 사회계약론은 통치자는 합법적으로 모두의 재산을 압수할 수 이제 또 있다는 거죠. 막 합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거죠.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 이 사람이 이제 루소고, 이 사회계약 더 소셜 컨트랙트, 그죠? 불어로는 디 꽁트라 소시아리. 이 사회계약론이. 이러면 이제 장자크 루소예요, 그죠? 이제 통치자는, 즉, 인간은 원래 자유로우며 국가의 성립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성립한다는 거죠. 인간들이 이제 개인으로 살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그죠? 이제 국가를 성립시켰다. 근데 국가의 성립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성립한다는 거죠. 인간의 자주에 따라서 이제 국가 성립하는데,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개별적인 의지에 집약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선 일반 의지에 따를 것을 약속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하며, 이 약속이 바로 이제 사회 계약론이라는 거죠. 사회 계약론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잘 살펴봅시다. 이제 이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빈부격차가 없어요, 그죠? 빈부격차가 없어요. 자, 이제 왜 빈부격차가 없나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키가 2m고 달리기 100m가 주파가 10초 만에 100m를 달려요. 그죠? 시력이 막, 그죠? 2.02. B는 키가 1m고, 그죠? 100m 가는데, 그죠? 100초 걸려요. 그죠? 걸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시력은, 그죠? 0.01. 근시에, 초근시에. 그러니까 발 앞에 것도 안 보여. 그럼 이제 A는 하루에 딸기를, 그죠? 1000개를 따요. 그죠? 1000개를 따고. B에는 하루에 종일 땄는 게 5개밖에 안 돼. 5개가 끼니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사이에 빈부격차가 생겨야 안 생겨. 이게 이제 자연 상태죠. 그죠? 그런데 빈부격차가 안 생깁니다. 왜? 이 딸기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이제 이 청동기 시대 농경 생활을 하고 그거를 도자기를 만들어서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긴. 요게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생길 수 있는 청동기 시대에 와서 생길 수 있는 이제 이 근간이 됩니다.
토대가 되는 거죠. 자, 자연 상태에서는 빈부격차가 안 생깁니다. 그죠? 안 생겨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이제 빈부격차가 안 생기고, 예를 들어서 또 자연 상태에서 A라는 B, C가 남성이고 D, E, F가 여성이다 말이죠. 이들이 뭐 가족이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가다가 어떤 여성을 만나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헤어집니다. 또 B도 가다가 어떤 여성을 만나면 사랑을 나누고 서로 헤어지고 완전히 자유롭다.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남성이 여성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 여성과 계속 꺼지려는 이런 욕성이 있죠.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루소가 이걸 간과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그죠? 사회 계약을 맺는 목적도 뭐냐 하면 자, 신체의 와 자유를 지켜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자연 상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전부 평등한 건 좋은데 내가 그죠? 이제 개인들이 저 바위에 내 혼자 잔단 말이에요. 그죠? 바위 밑에. 근데 어느 날 호랑이가 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잡아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원시 시대 사는데 호랑이가 여러분의 전원을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뭉쳐야 되죠. 그죠? 뭉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을에는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0명이 이제 이 마을을 이루어요. 그죠? 전 세계에 10명만이 살고 있어요. 그죠? 이제 마을을 이뤘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을에서는 이제 이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어떤 약속을 이제 우리 개별적으로 자연에 그죠? 돌아다니면서 살면 죽을 확률이 엄청 높으니까. 그리고 추위, 더위, 그죠? 짐승, 사람, 짐승, 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자. 이렇게 이제, 그죠? 하니까, 이제 이 세계에 있는 10명이 다 찬동해서 마을을 이룬 거예요. 그죠? 마을을 이룬 거예요. 자, 결국은 이 공동체를 이룬 목적이 뭐냐 하면 신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신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이제 이 농경 생활이 이루어지고 신석기 시대 이미 농경 생활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 도자기가 발명되고 이제 저장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B는 소가 10마리 있고 그죠? 이제 사는 그죠? 살이 그죠? 10가마가 있어요. 그죠? 10가마 있고 B는 염소가 10마리가 있어요. 그죠? 뭐 이런 이제 그리고 9번은 그죠? 밀이 10가마가 있어요. 그죠? 10가마, 그죠? 10가마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재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2번, 4번, 6번, 9번은 이제 깻잎을 이으고 이제 그럭저럭 살아요. 그죠? 나머지는 지금 한 달째 굶었어요. 그죠? 한 달째 굶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째 굶었으면 이제 이 B가 처음에는 뭐 동그라미 친 재산 가진 사람한테 가서 그죠? 1, 3 재산 없는 사람들이 좀 얻어먹었죠. 그죠? 이게 1년째 계속 얻어먹으니까 안 줄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동그라미 안 친, 그죠? 1, 3, 10, 9, 5, 4, 뭐 7, 8, 그죠? 얘들이 한 달째 굶은 거예요. 굶어버리니까 막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이제 2번, 4번, 6번, 9번 집에 가서 달락하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막 밤에 훔치러 가는 거예요. 훔치러 가는 거예요. 자, 이제 훔치러 간다. 그죠? 훔치러 간다는 거예요. 훔치러 가는데
좀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 2번, 4번, 6번, 9번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마당에, 그죠? 함정을 파놓고 훔쳐온 사람을 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함정을 파놓고 훔친 사람을, 그죠? 마당에다가, 그죠? 뒷마당, 앞마당에다가 마당을 파고 거기다가 죽창을 꼽아놓고 거기다가 나뭇가지로 그죠? 이제 덮고 거기다 흙으로 덮어놔. 그 없는 주민들이 오다가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주민들이 막 그 죽창 질려서 엄청나게 다치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막 그죠? 그 이제 함정을 피해서 밤에 잔데 가서 막 2번, 4번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번, 4번, 6번, 9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을 내가 먼저 죽여야 돼. 없는 사람은 또 내가 살려면 있는 사람이 공격하러 올 거라. 그러니까 내가 걔들을 먼저 죽여. 그러니까 이제 이 극한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왜?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없는 사람도 불안하다. 없는 사람도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이 재산 있는 사람들이 2469가 모여서 전체 시민들에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지금 재산이 있든 없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이런 고통 속에서 사느니 어떻게 하자면 우리 이제 이 규칙을 정해서 그죠? 서로 이제 공격하는 걸 막잖아. 이 규칙이 뭐냐면 이제 법이에요. 그죠?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소를 훔치면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염소를 훔치면 팔을 자르고 양을 훔치면 그죠? 다리를 자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정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법이에요. 그죠? 법이에요. 그죠? 그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죠?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팔족은폐 고조선에 그죠? 근데 이 법의 목적이 뭐냐면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지켜주는 거 막아주는 협동치 한 형태를 발견하는 거다. 그죠? 자, 이제 그런데 루소의 재산권은 신성하기도 하지만 무효화될 성질의 것이라는 거죠. 그죠? 재산권이 모든 시민에 속한 것이라면 일반 의지에도 종속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우리 이 할아버지 묘가 그러니까 이제 그죠? 우리 정조 할아버지 이제 고조 할아버지 묘가 어디 있냐면 경부 고속도로를 닦는데 그죠? 바로 경부 고속도로가 설계를 했는데 바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제일 중앙에 묘가 있어요. 그죠? 이거 뭐 국가에서 이제 이 묘를 그죠? 묘를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죠? 비워달라. 자, 이 당에는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못 옮긴다. 그죠? 매일 막 그죠? 단식하는 거예요. 단식하고 그죠? 그 묘에 가가 그죠? 들어 누워 있는. 그런데 이 묘를 안 치우면 고속도로가 200km를 돌아서 와야 돼요. 그 비용이 얼마가 더 드나 하면 그죠? 1조 원이 막 10조 원이 더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 10조 원을 더 들여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국가에서 우리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이 묘를 파헤쳐서 다른 데 가가 옮겨버려야 돼. 국가에서 강제로 옮겨버릴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외적이 막 쳐들어 나라가 망할 지경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지금 탱크만 있으면 나라가 살나요? 그럼 탱크 살까 돈이 없어요. 그 부자들은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가가 위기 시에는 부자들의 돈을 그죠? 압수해서 부자들의 차를 압수해서 그죠? 돈을 압수해서 그걸로 탱크를 사서 국가를 방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공동체가 이걸 위해서 꼭 필요한 거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제 억압할 수도 있다. 이 공동체 설립 목적이 신체와 재산을 지켜주는 게 목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재산권이 그죠? 무효화되기도 할 성질의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요 사회계획론은 이제 잠깐 이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